자, 골감소가 낮다는 걸 알면서도 10여 년간 그냥 다이어트와 함께 방치하다 보니까 골 밀도가 계속 떨어졌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플러스 시크릿 솔루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까요? 네, 골 밀도를 올려준 그 시크릿 솔루션은 바로 맛있어 보인다. 예, 이거 갈색 분말인데요. 갈색인데 바로 MVP네요. 네. 이게 안에 뭐가 반짝반짝 뭐 이런 것도 있고 보석 네. 같은데 뭐예요 이게? 이것이 뼈에서 구멍을 촘촘하게 채워주는 바로 그 시크릿 솔루션이었는데요. 네. MVP. 무엇의 약자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맞아. 네. MBP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로 우유 속에서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는 알칼리성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 평소에 우유가 뼈 건강에 좋으니 또 우유에 칼슘이 많으니 많이 마시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저도 사실 이거 다 우유 먹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어릴 때 너무 많이 먹었다 우유를. 그렇지, 이제 너무 많이 먹었지. 위로만 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갖고 이제. 그러면 MVP 그거 대신에 우유를 많이 먹어도 되는 거겠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유민상님이라도 MVP 성분을 우유로 대체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돼? 이 우유 속의 MVP 함량은 약 0.005%로 아주 적은 양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MVP 하루 권장량인 40m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유 200ml를 기준으로 하루에 130잔을 섭취해요. 130잔요? 몸신하면서 여태껏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130잔이라고 합니다. 우유 좋아하는 뭘까요? 네, 되죠. 그럼 MVP가 뼈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골 밀도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50.5세 여성들에게 6개월간 MVP를 섭취하게 하고 척추의 골 밀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0.66% 골 밀도가 감소된 반면 MVP를 섭취한 그룹은 반대로 골 밀도가 1.21% 증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골 밀도가 10% 증가하면 골다공증 발병률이 13년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골밀도 1, 2%의 증가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그 튼튼한 뼈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뼈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제 헌 뼈들이 잘 흡수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뼈는 파괴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뼈로 대체가 되는 게 정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 늦어지고 빠져나가는 거는 빨라지면 결국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파골세포라고 얘기하는 뼈 파괴세포가 형성되는 걸 보여주는데 40세와 74세를 비교하면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형성이 훨씬 많네요. 훨씬 더 많이 네.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뼈가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빠른 맞습니다. 속도로. 실제로 40대와 70대의 뼈 파괴 세포의 수를 살펴봤더니 40대에서는 489개 파괴세포가 보이는데 70대에서는 939개로 약 47.9% 반 정도가 50%가 증가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 뼈를 생성하는 세포의 수는 감소하면서 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왼쪽은 38세의 뼈 생성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78세의 뼈 생성세포 사진입니다. 왼쪽은 활발하게 세포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오른쪽은 잠잠합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더 활발하게 일을 하는 반면 뼈를 생성하는 세포는 움직임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뼈 생성세포의 수가 30대에서 50대 수치에 비해 약 2배 정도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뼈를 만드는 밸런스가 서로 손발이 이렇게 딱 잘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MVP는 어떤 작용을 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선생님? 먼저 MVP는 뼈 파괴 세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걸 막아줘서 뼈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사진 보면서 설명 이어서 드릴게요. 네. 사진은 수컷쥐의 골수 세포인데요. 양쪽 모두 골수 세포의 뼈 파괴 물질을 투여했고요. 오른쪽은 MVP까지 같이 투여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뼈 파괴 세포의 작용으로 군데군데 하얗게 구멍이 뚫린 게 보이시죠? 예.
반면 오른쪽 MBP를 투여한 경우에는 뼈 파괴 세포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MBP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골밀도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 소견이죠. 그럼 MBP를 섭취하면 뼈 생성 세포가 더 활성화되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MBP를 섭취하면 뼈 활성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로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MBP가 뼈 생성을 돕게 만드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은 뼈의 대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칼슘이 뼈에 있어야 뼈가 튼튼한데 이게 혈액을 타고 돌면서 엉뚱한 곳에 쌓이면 오히려 뼈는 약해지고 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오스테오칼신이 체내 칼슘을 뼈로 끌고 가서 부착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MBP가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뼈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실제 프로젝트 4주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골밀도 채우는 운동 이런 것들과 함께 요 시크릿 솔루션을 병행을 했을 때 칼신 이거 요게 좀 변화도 있고 그런가요? 사례자분의 오스테오칼신 수치도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운동과 시크릿 솔루션을 병행하기 전에는 17.5에서 병행한 후에는 24로 6.5 정도 증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우와. 24로 6.5 정도 증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우와. 실제로 이런 변화를 연구한 실험 결과도 한 가지 같이 소개를 드려볼게요. 35명의 건강한 성인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쪽에만 MBP를 6개월간 섭취하게 해봤는데요. 그 결과 MBP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청 오스테오칼신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골밀도 역시 1.57% 증가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오렌지색이 이제 섭취한 분들이군요. 맞아요. 네, 차이가 있네요. 이 수치는 대조군에서 0.13%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려 12배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MBP를 섭취하면 뼈 생성을 돕는 오스테오칼신 농도뿐만 아니라 골밀도까지 같이 상승시켜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골밀도 외에도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판단하는 능력 중 근거 중에 하나가 또 골 강도인데요. 이 골 강도. 골밀도는 계속 들으니까 알겠는데 골 강도는 뭐예요? 골이 뭐 강하다 뭐 이런 건가요, 선생님? 네, 골 밀도는 그야말로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촘촘히 있냐는 건데, 그래서 골 강도는 그거와 좀 다른 얘기인데 구조적인 역할도 있고요. 뼈 자체가 강도에 충분히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로 얘기하면 뼈가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의 힘을 골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밀도가 70% 그리고 질이 30%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밀도가 높다고 해도 질을 결정하는 구조가 안 좋거나 또는 미세 손상이 많거나 또 튼튼하지 않고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머지 30%는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럼 결국 이 30%가 건강한 뼈냐 건강하지 않은 뼈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미국 NIH 기준으로 보면 골다공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골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골격계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골 밀도나 골 강도에 대해서 경각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